지난 영상에서 제가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에는 장기 기억이 있고 단기 기억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거는 여러 번 수학 공부, N회독이라 그러죠. N회독을 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 번 공부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 자, 빠르게 학습을 하면 대충 공부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고, 천천히 공부를 하면은 진도가 너무 늦어서 불안해집니다. 기억을 잘 남기게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자, 수학 공부를 기억에 잘 남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 뇌를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그 우리 뇌는 100문제를 수학 문제를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 뇌는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뇌의 전도 효과, 이 시상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딱딱 이제 가지치듯이 잘라냅니다. 중요한 정보만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보내거든요. 인강을 듣고 책으로 수학 문제 풀이를 구경하는 것으로는 학습의 20-30%밖에 안 돼요. 수험생분들이 스타 강사 강의를 듣고 실력이 정체된 학생이라면 이 부분을 꼭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인강만 듣고 그것으로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지요? 뇌과학자가 말하는 기억에는 사실 총 4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코딩, 그 다음에 저장하는 단계, 세 번째가 공고화, 네 번째가 인출, 회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호화라고 합니다. 부호화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수학 공부의 예를 들자면은 인수분해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합시다. 인수분해 공식, 자, 화면에 제가 써놓은 거 보이죠? 초록색으로. 저는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오. a제곱 b제곱이 있고 a제곱 b제곱이 있고 가운데가 더하기 ab, 가운데가 마이너스 ab, 이런 식으로 내가 기억하기 좋은 어떤 상징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를 풀면은 잘 보시면 제일 앞에 거 제곱, 가운데 거 제곱, 맨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상징성을 띠는 형태로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해서 부호 만들어서 기억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국기는 브라질 국기죠. 이 국기는 어느 나라의 국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상징성이 있는 그게 그 나라의 국기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가 바로 부호화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꼭 이렇게 뭐 상징성을 띠든 안 띠든 어떻게든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기억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장. 자, 냉장고에 음식이 보이죠? 네, 이 단계입니다.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친구가 물어봤을 때 자,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머뭇거리거나 개념이 잘 생각이 안 나면 아직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흔히 개념 잡혔다는 표현을 쓰죠. 이 단계가 아마 저장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보시죠. 자, 공고화라는 과정입니다. 자, 공고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문제의 개념을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변형이나 파생된 형태를 잘 풀려면은 이전에 배운 개념이 일단 확실히 다져져 있어야 돼요. 이 단계는 사실 고난이도를 풀거나 창의적인 문제풀이를 할 때 매우 필요한 단계예요. 자, 그림 보이시죠? 이 붕어빵이 원래는 밀가루 반죽이었다가 저 기계에 구워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단계 있죠.
내가 푼 수학 문제들이 응용도 잘 되고 확실하게 알아서 응용도 잘 되고 심화 문제도 잘 푸는 단계,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암기된 사실이 많을 때 아는 지식들의 조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기본 문제를 잘 푸는데 심한 문제나 응용 문제를 잘 못 푼다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만나는데요. 그 학생들한테 많이 꺼내요. 심한 문제나 응용 문제를 풀 때 자꾸 기본 문제나 기본 공식을 찾아보라고 충고를 해요. 자, 왜냐면은 거의 모든 심한 문제나 응용 문제는 기본 사항과 엮여져서 그것을 기본 문제나 기초 사항으로 이렇게 분해해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기억을 공부하라는 것은 단단하게 해주는데 기억을 더 강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인출, 현금 인출기 보이시죠? 자, 인출이라는 것은 자꾸 반복을 하고 꺼내서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현금 인출기로 돈을 꺼내듯이. 그런데 단순한 애내독 이외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정리입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잊어먹는 학생이 있다면 아직 수학 공부를 다 하지 않았거나 수학 공부에 잘못된 습관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수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1, 2년 공부 좀 쉬었다고 수학 공부를 통째로 잊어먹는 일은 없어요. 혹시 잊어먹는 부분이 많더라도 연관된 사항을 몇 개만 회상을 해도 많은 부분 기억을 살리는 게 되게 가능한 일이에요. 수학 공부한 내용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는 이 4단계 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4단계가 짜임새 있게 공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4단계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기억의 4단계와 수학 공부 그리고 내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이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수학 공부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의 수학 공부를 응원하는 수학탐정 제이였습니다.